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우전방에 자동차가 보이죠? 계기판상에서도 나타나고요. 근데 깜빡이를 넣는 순간에 백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즉 내가 쫓아가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차로가 변경이 됐고요. 잘 쫓아가게 됩니다. 오토파일럿 실행 중에는 깜빡이만 넣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110km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와 같이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정체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갑자기 급감속을 하게 되죠. 이 자동차는 앞에 차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그 움직임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바로 앞에 있는 차만을 인지해가지고 급감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있는 모니터의 좌측에 자동차가 한 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 여기 차선 변경을 시도했을 때 깜빡이를 넣게 됐을 때 조금 굼뜨게 넘어가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방에 충분한 그 안전거리가 확보됐을 때 넘어가는 이러한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하게 좀 늦는다든가 이런 현상 없이 잘 차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자동차가 적으면 아주 안전하게 잘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좌측 구간에 좌측 차선에 자동차가 있고 앞에 있는 차가 감속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때 좌회전 좌측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깜빡이를 넣게 되면 잘 넘어가죠. 이 계기판상에서도 넘어가는 중간에도 저 화물차는 백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차선의 중앙을 지키면서 가기 때문에 앞지르기 할 때도 좀 큰 차, 덩치가 큰 차들이 있을 때는 사람이 운전할 때는 약간 좀 피해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자동차는 그냥 정직하게 중간을 지키면서 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내 구간 중에서도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터널 구간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좌측에서 차가 저보다 빨리 앞서서 차선을 변경해서 제 앞에 끼었다가 넘어가는 상황, 이와 같이 저 앞서 있는 차가 빠른 속도로다가 제 차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상황일 때는 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가는 차가 칼치기를 하면서 천천히 갈 때 이때는 굉장히 급감속을 하면서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측에서 합류되는 지점에서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한 거고요. 앞에 차가 움직이니까 제 차도 역시 움직여서 앞으로 가는 중이고요. 지금 핸들은 천천히 갈 때는 핸들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그 토크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일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한데요. 그 양이 적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차가 앞에 분명히 깜빡이를 켜고서 들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워주지 않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다가 어쩔 수 없이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끔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토파일럿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화물차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약간은 가속을 하려고 하다가 내 차선에 들어왔다고 인지하는 순간 감속을 하게 됩니다. 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경부선에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중인데요. 지금 서울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갔다 오게 되면 충전량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130 Wh per km 이 정도의 전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비입니다. 코너 구간에서도 오토파일럿은 잘 실행이 되고요. 깜빡이를 넣었을 때도 차선 변경도 잘 됩니다. 잘 넘나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화물차를 앞질러가는 이런 경우인데 화물차의 속도보다 제 차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원만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팅된 속도만큼 또 가속도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자, 우측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구간인데 나갈 수 있는지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인데 정상적으로 나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파란색의 두 방울들이 켜져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제가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반자율 주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제한 속도는 50km인데 그보다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또다시 한번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넣게 되면 역시 잘 넘어가죠. 앞서 있는 차가 넘어올 때 백색으로 표기되는 시점, 이 시점을 잘 보시면 이전의 펌웨어보다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옆에 차가 있는 상황에서 넘어가려고 하면 이러면 조금 굼뜨게 움직이고요. 앞에 여러 개의 차들, 좌측 차선, 우측 차선에 여러 대의 차들이 계기판상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넘어오죠. 저쪽에 있는 우측에서 넘어오는 차들, 이 넘어오는 시점을 인지하는 속도가 사람보다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넘어왔을 때, 과거에는 3분의 2 지점 정도 차선을 자동차가 넘어왔을 때 이때 인지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내 차선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끼어드는 차들, 이것은 분명히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봤을 때는 인지를 하는데 이 자동차는 적어도 끼어드는 차가 차선의 중앙을 넘었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만 내 차선 앞에 자동차로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차가 앞에 끼어드는 차가 긴 차가 아니라고 하면 크게 문제없이 반응해서 감속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이가 긴 차들, 버스나 아니면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브레이크나 아니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주행을 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넣게 되면 앞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을 때 이때 차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세팅된 속도까지 가속을 하고요. 또 앞에 차선 변경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 우측 깜빡이를 넣게 되면 또 잘 넘어가죠. 이렇게 연속해서도 잘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계속 깜빡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깜빡이를 넣고 있어도 한 번 실행됐던 거는 연속해서 두 차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꺼주고 다시 깜빡이를 넣어줘야지만 차선을 넘나질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자동차가 있는데 이때 깜빡이를 넣게 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했을 때, 사람이 백미러를 통해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 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넣었을 때 이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한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는 넘어갑니다. 조금 미안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모니터에서 봤을 때도 약간은 거리가 좀 가까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에서 넘어갔을 때 넘어가게 됩니다. 곡선 구간에서도 차선 변경은 잘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방금 전과 같이 공간이 그러니까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뒷차와의 거리가 비교적 짧다라고 판단될 때 이때도 넘어가는 것들, 이것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도 깜빡이를 넣었었는데 벤츠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핸들을 꺾어서 오토파일럿을 해제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죠. 지금도 앞에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제 차선으로 자동차 폭의 절반이 자동차의 차선의 중앙에 왔을 때 이때는 제 차선에 들어온 걸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앞에 끼어드는 차가 천천히 달리는 차가 제 앞을 끼어들 때 이때는 제 자동차도 급감속을 해야지만 되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뒤에 차가 있어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잘 안 넘어가다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넘어가게 되네요. 다시 깜빡이를 넣었을 때. 근데 깜빡이를 한번 넣었는데 안 넘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그 깜빡이를 넣고 있는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해제했다가 다시 넣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도 우측에 깜빡이를 넣었는데 제가 제 차의 속도가 뒷차의 차선에 있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넘어가는 건 정상적인 것 같고요. 차가 많이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좀 주의를 해서 운전자가 직접 후방을 보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차선을 더 우측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뒤에도 막 차가 달려오는 상황에서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제가 또 해제한 상황이고요. 해제한 상태에서 오토크루즈만 가동이 되다가 오토크루즈도 지금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방향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을 조금 더 개선시켜야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분기점에서
넘어가려고 할 때 이때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손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톨게이트네요. 톨게이트 쪽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실선 구간에서 깜빡이를 넣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깜빡이를 우측으로 넣어보면 앞에 차는 빠져나가면서 뒤에 차와의 거리는 충분하니까 쉽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한번 차선을 변경해보는데 잘 됩니다. 그러니까 뒷차들도 없고 주변에 차들도 거의 없다라고 하면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차들이 없을 때 비교적 원활하게 오토파일럿에 의해서 차선 변경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차선 변경은 운전자가 깜빡이를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시내 주행 구간에서는 주변에 자동차가 많은 상황에서 차선 변경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차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차선을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이것들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깜빡이를 넣어서 오토파일럿에 의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들은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끼어들 때 끼어들고 이런 것들은 오토파일럿이 아직 사람의 영역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측방에 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깜빡이를 넣었을 때 이때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상에서도 옆에 차가 있는 게 보이는데 차선을 밟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핸들을 돌려서 오토파일럿을 해제를 했고요. 그 뒤에 차가 있다라고 인지가 되면 사실 가면 안 되는데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너무 의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 이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후방에 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깜빡이를 넣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가끔 가다 나옵니다. 이게 전에 펌웨어에서는 1분의 시간을 줬었는데 이번에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속도에 따라 그 시간이 점차 속도에 따라 조금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핸들이 잘 손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한 번씩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분기점 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톨게이트네요. 톨게이트 쪽을 나갈 수 있는지 나가지 않습니다. 톨게이트 쪽을 나가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오토파일럿을 해제하고 직접 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많이 경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구간에서도 항상 오토파일럿이 차선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들어갈 때 꼭 그 와이퍼가 한 번씩 작동을 하는데요. 지금 2번 되고요. 저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들을 물방울로 인지해서 그래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유 없이 와이퍼가 터널로 들어갈 때 작동되는 현상들이 제 차에서는 좀 많습니다. 자, 에너지가 배터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얼마의 배터리가 남아있을지 예측하기 위해서 내비를 실행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천안 슈퍼차저까지 가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남아있을지를 내비에서 예측을 해주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거의 잘 맞습니다. 또는 제가 손쉽게 생각할 때 계산할 때는 1%당 4km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정비 운전을 하면 1%당 4km씩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성지도상에 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들이 GPS상에 보여지고요. 근데 최대 확대로 해놓게 되면 너무 움직임이 많아서 좀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축소해놓고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도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계기판에도 물론 내비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예전에는 북쪽 고정이라고 해서 항상 북쪽 방향과 상관없이 북쪽으로 고정됐었는데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가 가는 방향을 항상 위쪽에 놓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주변에 차들이 많아도 세팅되는 속도와 차선의 중앙을 잘 인지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천안 슈퍼차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앞까지 와서 목적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14%가 남았네요. 예상치는 13%였습니다. 근데 정비 운전을 했기 때문에 14%, 1%가 더 남았네요. 자, 후진으로 들어와서 슈퍼차저 앞에까지 되는 모습을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1차 필터를 교체를 했는데요. 제가 교체한 다음에 서울까지 오면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실내의 에어컨 필터만을 사용해서 실내 순환 모드를 사용해서 운행을 해왔는데요. 한 12에서부터 16 정도, 이 정도의 미세먼지 수치, PM 2.5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를 실외 유인 모드, 즉 커다란 1차 필터를 통해서, 헤파 필터를 통해서 들어올 때 얼마나 공기가 깨끗해지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중입니다.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3, 4, 5 정도, 이 정도 수치까지 낮아진 상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1까지 떨어질 겁니다.